대한 긴급 주거 지원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유럽 연수를 떠난 도의원이 기내에서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도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빌미로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성별이 헷갈리는 공무원 이름 덕에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에 밀집한 부기면. 청주시도 건강 영향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숨진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충북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을 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유럽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원이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가 저희 MBC 충북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맥주 한 캔 마셨다며 추태가 없었다고 해명했고 충북도의회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MBC 충북에 도착한 제보 메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정치인을 제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보자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던 항공기 이코노미석을 탔습니다. 해당 정치인에 대해 묘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시간 비행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에 금배지를 차고 쉬지 않고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출발 전 양복이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달라고 스튜어디스에게 거듭 요구했다. 이륙하자마자 맥주부터 달라고 해 14시간 비행 내내 취해 있었고 승무원이 그만 먹길 권유했지만 막무가내로 술을 요구했다. 취해서 혼자 떠들어대는 통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알고 보니 해당 의원은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이 소속 한 도의원. 열흘 일정으로 떠나 현재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취재진과 전화를 통해 제보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가 빈자리에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승무원에게 물어보았지만 안 된다고 해 승무원 지시에 따라 선반 위에 올려놨다. 맥주는 한 캔 마셨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제보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저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은혜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해당 제보자에 대한 이 명예훼손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던 도의원들은 여기저기 흩어앉아 있어 그런 행동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장은 도민에게 사죄드리며 동료 의원을 예의주시하지 못한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책임지고 이걸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본인을 먼저 들여보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제가 먼저 저 혼자 먼저라도 들어가고. 이와 관련해 항공사 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한편 귀국하는 대로 진상을 밝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수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이 뻔한 수법에 속는 사람이 점점 줄다 보니 요즘은 자치단체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지역번호가 뜨는 실제 시청 전화번호와 공무원의 이름을 사칭해 의심을 피하려고 한 건데요. 나름 치밀하게 기획한 이 수법이 줄줄이 실패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병학 씨는 지난 22일 오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천시청 이한나 주무관이라고 밝힌 여성이 방역지원금을 준다며 이것저것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실제 시청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왔습니다. 주무관 이름도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한나 주무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사일 시청 전화, 내성 전화가 와서 미심쩍어 전화를 대걸었더니 이한나 주무관은 부재 중. 당장 직접 확인은 어려웠지만 사기를 직감해 곧장 카드부터 해지했습니다. 시청과의 통화 결과 실제 이한나 주무관이 남자였던 겁니다. 내가
하니까 오늘 출근도 안 하고 이한나 주무관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얘기해서 제가 바로 카드 정지시키고.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다른 시민도 사칭당한 주무관의 실제 성별을 알고 사기 피해를 면했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여자분이고 그랬는데 시청에 전화했더니 담당 직원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시청 직원을 사칭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수백 명 제천시 직원 명단 가운데 여성일 거라고 확신해 고른 이름의 주인공이 하필 남자였던 겁니다. 평소 이름 때문에 자주 오해를 받아온 해당 주무관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전화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들한테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있으니까 주의해달라고 안내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경찰은 불법 중계기로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부터 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이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민센터나 경찰에 와서 본시신고를.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8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4월 5일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여야 후보군이 가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반덕현 전 국제라이온스 충북지구 사무총장, 박선욱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박현순 전 청주시의원, 이민기 전 충청투데이 기자, 이상조 충북예총 부회장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 비서, 박한상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최충진 전 청주시의장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정우철 전 청주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달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는 청주 모 조합의 조합장이자 입 후보 예정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과 가족 등 65명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151만 2천 원 상당의 떡국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재임 동안 입 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에서는 76개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 11만 5,193명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두 분야 동시 지정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 특화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특화단지 공모 신청 마지막 날까지 전략을 수정하고 보강한 충청북도.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생산액과 수출액 모두 국내 1위인 2차 전지는 정부 지정 전략기술 3가지 가운데 2가지만 선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2차 전지의 전력량을 킬로그램당 1.5배 높여 효율을 올리는 고에너지 밀도 기술을 맡고, 에코프로비엠이 니켈 함량을 높여 충전량을 올리고 폭발성은 낮추는 고용량 양극 소재 기술을 책임집니다. 두 기업은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신기술 1호 공장인 마더팩토리와 연구개발 캠퍼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인 청주 오창에 4개 산단 70여 개 기업이 함께합니다. 충북에 특장점이 없는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은 제외했습니다.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기술은 전고체 전지 기술로서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매출액 2위 반도체 역시 상대적으로 강한 기술을 엄선했습니다. 메모리 D램과 경쟁력이 낮은 비메모리 기술은 과감히 빼고 주력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관련 3가지를 추렸습니다. 238단 낸드 플래시를 최초 개발한 SK 하이닉스가 수십조를 투자해 적증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네페스는 1조 원을 들여 현재 168시간인 수분 민감도를
무제한까지 높이는 기술을 맞습니다. 청주와 괴산, 음성의 6개 산단이 하나로 연결돼 180여 개 기업이 협력합니다. 부담금 감면과 세액 공제 등 각종 혜택이 예고된 특화단지인 만큼 충북만 도전한 건 아닙니다. 2차 전지에는 울산과 전북 등이, 접전이 예상되는 반도체도 경기 7개 시군과 인천 등이 도전장을 냈는데 특히 경북은 충북처럼 둘 모두를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분야별 복수 지정이 가능한 만큼 동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대 기술의 거점으로서 특화단지 지정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지정 규모가 1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분야는 낸드 플래시, 2002년에는 리튬 차전지에 대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기업 투자 전문의 평가를 참고해 상반기 안에 지정합니다. 사실상 3, 4월에 진행될 현장 평가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에서 이웃 60명이 암으로 숨졌다는 주민들의 절규에 3년 전 정부가 공식 조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원인은 찾지 못해 주민들이 반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청주시도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각장뿐만 아니라 폐광산 연관성까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반경 2km 안에 소각장이 3개나 몰려있는 청주시 북이면. 하루 처리 용량만 540톤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조사에서 주민 건강 이상은 확인됐습니다. 소변 중 1급 발암물질 카드뮴 농도가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3.7에서 5.7배에 달했고 다른 유해 물질도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남자는 담낭암, 여자는 신장암 발생이 보음과 음성 등에 비해 2배 넘게 높았습니다. 다만 소각장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각시설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변에 섞인 카드뮴 농도가 증가했는데도 정작 소각장 배출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토양에선 낮은 수준, 대기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세자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료를 대폭 늘린 게 핵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소각시설 배출구에서 한 번씩만 채취했던 것을 이번엔 분기별로 진행하고 대기조사 각 지점도 계절별로 15일에 걸쳐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소각장 배출구에서 기존 조사 항목 말고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조사하는 비표적 분석도 실시합니다. 배출구 측정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료수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건강자료 세부 분석 등이 좀 면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별도로 이번에는 청주시도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서 빠졌던 북이면 주민과 인접 주민 등 500명을 추가 조사하고 미개발 토지 등으로 토양조사 대상을 늘리며 20년 된 소나무 등 식물조사도 실시합니다. 폐광산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봅니다. 5개 폐광산 주변의 농경지와 토류지 주변의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이면에는 폐광산 5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혹시 폐광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환경부 조사와 중복을 피하고 서로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세부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조사에서만큼은 건강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길 염원합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거죠. 청주시에서 그 용역처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저희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환경부의 추가 조사와 청주시 용역 조사 모두 올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여파로 충북 금융기관의 예금이 늘어나고 대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금융기관 수신은 74조 8,619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726억 원 증가했고
금융기관 대출은 60조 3,012억으로 전년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가계대출은 대출금리가 오르며 6,457억 감소했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둔화돼 2,338억 늘어났습니다. 펜션에서 수천만 원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32명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보은의 한 펜션에서 판돈 3,800만 원을 걸고 화투 도박판을 벌인 60대 총책임자를 구속하고 참여한 31명을 도박 및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범죄에 가담했던 운영진 등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음성군의 고용지표가 충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작년 하반기 고용조사 결과 음성군은 OECD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 77.2%,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71.4%, 청년 고용률 54.1%로 세 개 분야에서 모두 충북도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5세 이상 고용률과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한편 음성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 6만 5천 명보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8만 8,900명으로 외부에서 일하러 오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최인규 블루오일 대표이사를 항공 분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인규 대표가 관광항공사를 설립해 헬기로 서울상공을 관광하는 상품을 개발한 선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 전문가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북도는 반기문 특별명예고문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38명을 특별고문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남녀 구분을 없앤 유니폼이 외신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승무원들의 유니폼이 역사적으로 젠더화돼 있는 가운데 에어로케이가 모든 성별을 위해 현대적인 이미지의 유니폼을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프로그램을 통해 에어로케이 유니폼에 대해 남성용과 여성용의 구별이 없다며 성 역할에 따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중시한 유니폼이라고 방송했습니다. 음성 지역 8개 골프장이 군민 상시 10% 할인율을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음성군과 맺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성 지역 6개 골프장과 운영 예정인 2개 골프장 대표는 음성군민 이용요금 할인, 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습니다. 청주시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할 시민들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844명으로 한 명당 자동차 한 대만 참여가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운영 시간이 다음 달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됩니다. 제천시는 겨울 동안 단축했던 옥순봉 출렁다리 운영 시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며 이동 시간을 고려해 입장은 오후 5시 20분에 마감하고 기상 악화 등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는 지난 2021년 10월 개통 이후 73만 9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진천과 음성 지역의 악취 민원 검사 의뢰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악취 검사 의뢰 324건 가운데 진천이 85건, 음성이 8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충주는 56건, 청주 20건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축 사육시설이 47%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처리업,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농가 대형화 등으로 악취 발생이 지속되는 추세라며 악취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분석해 각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한 충북 독립운동사가 발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발간한 한 권은 의병 항쟁편으로 충북 의병이 통합과 연대를 통해 전국 의병운동의 중추 역할을 했던 역사적 의의를 정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